행콕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며 작중 내에서는 절세 가인으로 불리며 사실상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 사이에서도 나미, 로빈, 야마토 등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캐릭터로 분류되며 미인이 많은 원피스 여성 캐릭터 중 사실상 미모로는 가장 아름다운 인물이라는 평을 듣습니다. 그리고 행콕도 자신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행콕은 정상결전에서 칠무회로서 세계 정부를 도와야 했으나 제멋대로 루피를 조력하며 트롤짓을 했고 해군들이 자신을 계속하여 몰아붙일 때마다 불쌍한 척을 하거나 애교를 떨어서 위기를 탈출했으며 나는 무엇을 하든 용서를 받는다. 왜냐하면 그래 내가 아름다우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며 자신의 미모를 극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행콕은 외모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긴 하나 간혹 일부 독자들은 행콕의 이마가 너무 넓다고 말하며 만약 행콕의 이마가 1cm만 좁았다면 메로메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원피스 세계관을 통합했다 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내는 독자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행콕은 과거 왕하 7무회 중 한 명으로 오랜 기간 7무회 직위를 유지했던 강력한 해적입니다. 7무회는 단 한 번의 패배를 용납하거나 7무회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면 곧바로 직위가 박탈되고 임펠다운으로 호송되는 특징이 있으며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는 루피에게 패배한 뒤 7무의 직을 박탈당하였으며 모리아는 정상결전에서 징베에게 패배하며 7무의 직을 박탈당하였습니다. 또한 쿠마, 티치, 로우, 징베 등도 각자의 이유로 7무의 직을 그만두거나 박탈당하였습니다. 그렇게 7무의 직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며 수준 미달의 무력을 지닌 인물이라면 7무회가 되더라도 7무의 직을 유지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콕은 7무회의 초기 멤버임에도 7무회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쭉 7무의 직을 유지했으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남성들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행콕이 7무회로 활동한 시간은 13년으로 밝혀졌으며 13년의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패배하지 않은 것을 보면 확실히 강자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7무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 해군들이 자신을 체포하러 나타나자 행콕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며 잊었는가? 우리가 7무회가 된 이유는 강해서다 라고 말하며 여유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해적 여제의 위협을 드러냈습니다. 행콕은 과거 아마존 릴리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동생들인 보아 썬더 소니아, 보아 마리골드와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로저가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자 행콕은 강한 소녀가 되어 대해적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2세 시절 전사 수업을 받던 도중에 세계 귀족들로부터 납치당하게 되었고 행콕은 천룡인들에게 팔려가 천룡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천룡인들은 행콕과 뱀자매에게 천룡인들의 노예에게 하사하는 낙인인 하늘을 달리는 용의 발굽을 낙인 찍어버렸고 그날 이후 행콕은 남성을 혐오하게 되었으며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콕은 어린 시절부터 대해적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으며 밝고 명랑한 소녀였음에도 천룡인의 노예가 된 이후에는 삶의 의지를 반쯤 놓아버렸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행콕은 천룡인의 노예가 된 이후 자력으로는 마리조아를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행콕을 도울 만한 강자도 없었으며 감히 세계정부와 척을 지면서까지 행콕을 구해줄 만한 인물이 없었기에 행콕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두 쪽 나도 살아날 곳은 있다더니 피셔 타이거가 때마침 마리조아를 침입하여 천룡인의 노예들을 대거 해방시켜 주었고 행콕과 뱀자매도 그때 천룡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군과 세계정부의 군인들도 넉넉고 있지는 않았으며 반란의 주동자인 피셔 타이거를 처용한 이후 노예들을 추적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어렸으며 천룡인의 낙인까지 찍힌 행콕이 세계 정부군과 해군으로부터 도망치기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운 좋게 레일리가 행콕을 도와줬고 행콕은 아마존 릴리로 도망치는데 성공하였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비로소 천룡인으로부터 완전히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행콕은 아마존 릴리로 돌아오게 된 이후 해군과 세계정부의 눈을 피해 생활하고 있었고 무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이 또다시 납치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행콕은 자신의 동생들과 함께 고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행콕은 18세의 나이에 일정 수준의 레벨에 도달하게 되었고 세계정부에서도 행콕을 만만히 보지는 못할 수준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행콕은 이때 구사해적단의 선장이 되었으며 아마존 릴리의 황제라고 불리우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되었습니다. 또한 행콕은 단 한 번의 원정을 가 전쟁을 하였고 그 전쟁에서 엄청난 업적을 세운 뒤 단 한 번의 사건만으로 현상금 8천만 베리를 달성하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또한 세계 정부에서도 행콕의 강함을 인정하였고 덕으로 두기보다는 자신들이 품으려고 하였기에 행콕에게 왕하 칠무회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콕도 세계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칠무회가 되었고 현상금도 8천만 베리로 동결되었습니다. 만약 행콕이 이때 칠무회가 되지 않았더라면 현 시점에서 행콕의 현상금이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행콕은 칠무회가 된 이후 해적 여제라고 불리우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해적이 되었고 과거 빅맘이 해적 여제라고 불렸던 것을 감안하면 행콕의 명성은 젊은 시절의 빅맘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력과 명성 모두 빅맘이 더 우위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빅맘과 비견된다는 것 자체로도 고평가해줄 수 있습니다. 행콕은 과거 천룡인에게 납치되어 노예로 굴려졌던 인물이기에 남성을 매우 혐오하고 있으며 남자를 이용하기만 할 뿐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해본 적은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행콕은 루피를 처음 만났을 땐 루피도 좋게 보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를 돌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행콕에게 일말의 감정도 없었기에 행콕의 능력이 통하지 않았고 행콕은 그때부터 루피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구사의 적단은 한 차례 전투하게 되었고 행콕은 폐왕색 패기까지 지닌 인물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공격하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전투가 끝난 이후 특유의 친화력을 보여주며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구사의 적단을 감싸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행콕은 루피와는 다른 남자와 다르다고 생각하였고 루피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한 뒤 루피에게 자신의 등에 있는 천룡인의 문양을 보여준 이후 루피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행콕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으며 자신도 천룡인을 싫어한다고 말하며 행콕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행콕은 과거 루피가 천룡인을 폭행한 남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결국 행콕은 루피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콕은 루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칠무회의 신분을 이용하여 임펠다운으로 간다고 말하였으며 루피를 숨겨서 임펠다운에 들어간 이후 루피를 에이스와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콕은 루피와 함께 임펠다운으로 향하였고 임펠다운 측에서도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영향을 끼칠 만한 강자인 행콕의 부탁을 거부할 이유는 없었기에 행콕이 임펠다운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다만 어떠한 꿍꿍이가 있는지 몰랐기에 마젤란이 행콕을 감시하였으나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가 낮았는지 루피를 감지하지는 못하였고 결국 루피는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임펠다운에 난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늦어버려 에이스를 바로 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임펠다운에서 징베, 크로커다일, 버기 등 강한 조력자들을 많이 얻었기에 결과적으로 루피는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콕은 세계 정부의 수하로서 정상결전에 참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계속하여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으나 루피가 정상결전에 참전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루피를 보기 위해서라도 정상결전에 참전합니다. 또한 행콕은 해군의 편으로 정상결전에 참전했으나 루피가 해적의 편에 섰기에 행콕도 계속하여 해적의 편을 들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파시피스타를 계속하여 방해하며 사실상 해적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또한 일부 해군들이 자신에게 따져들어도 구구절절 핑계를 댄다던가 돌로 만들어버려 증거를 인멸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세계정부나 해군의 고위층에서도 행콕의 트롤짓을 정확하게는 눈치채지 못했는지 전쟁이 끝나고 행콕에게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콕은 정상결전에서 루피가 에이스를 구해내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에이스가 사망하고 루피가 아카이누에게 계속하여 추격당하자 걱정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진짜 누구 편인지 알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아오키지가 루피를 공격하려 하자 감히 해군 대장에게 공격을 시도하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르코가 행콕보다 스피드에서 우위를 보이며 아오키지를 막는 데 성공하였고 행콕이 마르코보다는 약한 인물임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만약 행콕이 아오키지를 공격했더라면 행콕은 그대로 사망했을 수도 있기에 행콕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콕은 초인계 악마의 열매 메로메로 열매를 먹은 악마의 열매 능력자입니다. 천룡이는 행콕을 납치한 뒤 자신의 여흥을 위하여 강제로 행콕에게 메로메로 열매를 먹였고 행콕은 본의 아니게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로메로 열매와 행콕은 매우 잘 어울리며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기에 행콕은 본의 아니게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로메로 열매의 능력은 자신에게 반한 인물을 돌로 만들 수 있으며 자신에게 굳이 반하지 않더라도 타격을 통하여
상대를 돌로 만들 수 있는 사기적인 능력을 지녔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반한 인물이나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사기적이며 행콕이 먹었기에 더욱 사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술은 진정한 강자들에겐 통하지 않으며 모몬과 중장 정도만 되는 인물만 되어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사실상 신세계의 강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인 열매입니다. 물론 쌍디 같은 여미새한테는 그 어떠한 열매보다 사기적인 열매이기는 합니다. 행콕은 견문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칠무의 중위권 강자로 추정되는 인물이기에 패기의 숙련도도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행콕은 폐양색 패기를 가진 인물이며 폐양색 패기는 왕의 자질을 가진 극소수의 강자만이 발현하는 데 성공하는 희귀한 능력이기에 행콕이 폐양색 패기를 가졌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강한 인물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훗날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인물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행콕은 18세의 나이에 아마존 릴리의 황제가 되었으며 특유의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구사의 단을 이끌어가는 선장이기에 폐양색 패기를 가질 만한 자격은 충분합니다. 다만 카이도우는 폐양색을 휘감는 것은 폐양색을 가진 인물들 중에서도 극소수의 강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사왕 최고간부 카타쿠리를 꺾은 루피조차도 패기감을 사용하는 것은 힘들다고 평가한 점과 사왕 최고간부인 카타쿠리, 초신성 키드조차도 아직까지 패기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행콕도 패기감을 사용할 만한 강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폐양색의 숙련도는 사용자의 강함과 비례하기에 행콕이 훗날 패기감을 터득할 가능성도 적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숨겨진 힘이 엄청난 인물이라면 패기감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정황상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 행콕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메두사로 두 캐릭터는 많은 공통점을 지녔습니다. 행콕과 메두사의 공통점은 뱀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점, 미모를 이용하여 남성을 처단한 경험이 많다는 점, 남성을 혐오한다는 점, 절세 미인이라고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한 미녀로 평가받았다는 점, 사람을 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콕의 이름의 유래는 보아뱀의 보아와 스노우벨이 행콕의 행콕을 합쳐서 보아 행콕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행콕의 이미지 동물은 뱀이며 행콕은 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우타는 원피스 극장판 필름 레드에서 처음 등장한 인물이며 필름 레드의 주연인 인물입니다. 원피스 필름 레드는 15번째 원피스 극장판이며 오다 작가님이 직접 검수한 몇 안되는 극장판이기에 개봉하기 이전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름 레드는 기대에 걸맞는 엄청난 흥행을 하였고 역대 원피스 극장판 중 가장 흥행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애니 극장판 흥행순위 1위인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을 제외하면 모든 애니 극장판 흥행에서 최고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주술회전을 이기지는 못하였으나 현 추세를 보면 주술회전을 역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대 애니 극장판 중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섬, 짱구의 각종 극장판, 원피스 필름 Z, 스트롱 월드 등의 기록을 거의 일주일 만에 갈아치웠기에 필름 레드가 얼마나 흥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피스 필름 레드가 흥행하며 필름 레드의 주연인 우타의 인기 역시 자연스레 상승했는데요. 우타는 현재 나미, 로빈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여성 캐릭터의 인기를 초월했다고 알려졌으며 행콕, 야마토, 캐럿 등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인기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우타의 보컬 성우를 맡은 일본의 가수 아도는 일본 음원 사이트에서 차트 1위를 석권하였으며 미국, 프랑스 등 각종 국가에서도 차트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트위터의 팔로워 수도 약 100배가량 상승했다고 알려졌기에 우타의 노래를 연기한 아도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타는 시키와 함께 극장판 캐릭터 중 유일하게 원작에도 등장하는 정사 캐릭터이기에 원피스 정식 애니판에도 등장하였습니다. 물론 과거의 성을 통해서만 등장하였으며 세계관에 영향을 끼칠 만한 행보는 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타가 정사 캐릭터라는 점은 우타의 인기몰이에 확실히 도움이 되어 보였으며 실제로 정식 애니판에 우타가 등장한 이후 포털 사이트에서 우타의 검색량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타는 샹크스의 딸입니다. 물론 친딸은 아니며 샹크스가 입양한 양자식입니다. 샹크스는 과거 어느 해적단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그 해적단의 보물과 식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해적단에 승선하여 보물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보물상자를 열었는데 그곳에 우타가 있었고 샹크스는 이를 못 본 채 할 수 없었기에 결국 우타를 걷어들였고 자신이 입양해버립니다. 참고로 과거 로저 역시 록스의 적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보물상자를 열었다가 우연히 샹크스와 버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샹크스와 버기를 자신의 적당 견습선원으로 임명한 뒤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마도 샹크스 역시 로저에게 도움을 받았기에 우타를 자신이 거두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타는 샹크스에게 거둬진 이후 샹크스를 진심으로 따랐으며 샹크스를 친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우타가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챘고 자신들과 계속하여 항해를 하게 되면 가수는커녕 제대로 된 노래를 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우타를 엘레지아에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타는 과거에는 샹크스를 진심으로 존경했으나 현재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샹크스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적은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해적 자체를 혐오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타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노래 열매입니다. 우타는 과거부터 가수가 되고 싶어 하였으며 음악에 출중한 재능을 가진 인물로 밝혀졌기에 우타와 노래 열매는 매우 잘 어울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래 열매는 하비하비 열매, 책책 열매 등과 함께 논해급 사기 열매로도 불리는 열매입니다. 노래 열매를 먹은 인물이 노래를 하게 되면 그 노래를 끝까지 들은 인물은 가상세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에 갇힌 인물은 자력 오르는 가상세계에서 탈출할 수 없으며 능력자가 마음대로 가상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기에 사실상 능력이 발동되면 파해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열매입니다. 혹자는 노래가 끝나기 전에 급습하여 능력자를 죽이면 되지 않냐는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우타의 능력은 전보벌레를 통해서도 시전할 수 있으며 TV,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능력을 시전할 수 있기에 사실상 우타가 마음만 먹는다면 이 능력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야말로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능력자가 사망하게 되면 절대로 가상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에 바깥 세계에 있는 동료들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노래 열매는 잘 활용하기만 하면 원피스에서 가장 사기적인 열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능력자가 잠에 들어버리면 능력이 해제되기에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존재하는 능력입니다. 우타의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엘레지아에는 토트무지카라는 금단의 곡이 있으며 노래 열매를 먹은 능력자가 토트무지카를 부르게 되면 토트무지카라는 괴물이 실제화됩니다. 그리고 토트무지카는 총 3번의 진화를 거치며 최종 단계인 능력자를 집어삼킨 이후 더욱 강해지는 3페이지에 돌입하게 되면 그야말로 세계관 최강자의 힘을 보여줍니다. 또한 토트무지카는 포네그리퍼에서도 경고할 만큼 위험한 능력이기에 원피스의 주인 조이보이조차도 경계할 만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타는 무심코 토트무지카를 부르게 되었고 결국 금단의 괴물이 세상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토트무지카는 우타를 집어삼켜버렸고 토트무지카는 세계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또한 토트무지카는 등장과 동시에 바르톨로메오의 베리어를 부숴버리며 존재만으로 코즈키 오뎅 이상의 파괴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직감한 샹크스와 빨간머리 해적단 기어 5를 사용한 니카루피아 밀지모자 일당 카타쿠리, 오븐, 코비, 헤르메포는 힘을 합쳤고 무려 2명의 사왕의 협공 끝에 토트무지카를 무찌릅니다. 또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에서 각각 우속과 야속이 엄청난 견문색 패기를 이용하여 양세상 모두에서 토트무지카의 약점을 찔렀기에 토트무지카가 격파되었지, 만약 토트무지카의 공략법을 알지 못했다면 루피와 샹크스의 협공조차도 토트무지카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할 만큼 토트무지카는 강력한 보스였습니다. 그렇게 독자들은 필름 레드가 공개된 이후 로저와 흰수염 거프를 아득히 뛰어넘는 강함을 보여준 토트무지카를 패트릭 레드필드와 비교하며 진정한 세계관 최강자는 로저가 아닌 토트무지카와 패트릭 레드필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타는 토트무지카가 깨어난 이후 몸을 뺏겼으며 토트무지카에 의하여 세계는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루피와 샹크스의 활약으로 토트무지카가 소멸되었습니다. 다만 토트무지카는 끈질기게 저항하였고 간신히 정신을 차린 우타는 혼신의 힘을 다해 토트무지카를 봉인시킬 수 있는 세계의 이어짐이라는 노래를 불렀고 결국 우타월드의 모든 이들이 해방되며 토트무지카를 완전히 물리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타는 샹크스에게 모두들 무사할까?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괜찮아, 인간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 그리고 신시대는 눈앞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타는 최후의 노래를 부른 이후 사망해버렸고 샹크스와 빨간머리 해적단은 우타를 추모해줍니다. 또한 루피 역시 우타가 죽었다는 사실을 직시한 이후 슬퍼했습니다.
우타는 샹크스에게 우연히 거두어진 이후 빨간머리 해적단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스트블루의 후샤마을에서 우연히 루피와 만나게 되었고 루피와 우타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타는 루피보다 나이가 많았기에 자신도 매우 어렸음에도 루피의 앞에서는 근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잠시 후샤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우타를 엘레지아에 내려준 뒤 다시 후샤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루피는 샹크스에게 우타가 어디로 떠났냐고 물어보았고 샹크스는 우타가 가수가 되기 위하여 바다에서 내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린 루피는 이 사실을 납득하지 못했고 샹크스가 우타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잠시 샹크스에게 절규하자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루피가 이그마의 수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였고 빨간머리 해적단이 루피를 구해주며 루피와 샹크스는 다시 친해졌습니다. 우타는 어린 시절 버려진 자신을 구해준 샹크스를 진심으로 동경하였으나 샹크스가 어느 날 자신을 엘레지아에 놔두고 떠나자 그날 이후 샹크스를 크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타는 샹크스와 같은 해적들 역시 원망했으며 급기야 인간 자체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타는 노래노래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전세계의 인간들을 재앙에 빠뜨리기로 결정하였고 전세계에 자신의 노래를 송출할 수 있을 만한 유명한 가수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타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고 우타는 전세계의 거의 모든 전보벌레로 자신의 노래를 송출합니다. 그리고 우타는 결국 전세계의 70%나 되는 사람들을 우타월드에 가두는 데 성공하였고 세상이 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우타는 결론적으로 샹크스가 자신을 버리고 갔던 것은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세계 멸망을 막았습니다. 한편 우타의 무시무시한 능력을 인지한 세계 정부에서는 후지토라와 키자루를 파견하여 우타를 생포해오라고 명령하였고 후지토라와 키자루는 해군을 이끌고 우타를 잡으러 옵니다. 하지만 샹크스가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결국 해군은 우타를 생포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원피스 세계관의 해적들은 은근히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인물들이며 특히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로저 해적단은 최후의 여행을 할 때 빙크스의 술을 열창하기도 하였으며 루피도 브룩이 음악가라는 사실을 깨닫자 사력을 다해 브룩을 영입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원피스 세계관에서 음악과 해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우타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음악가로 활동하였으며 우타는 이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우타가 고작 해적단의 음악가로 있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결국 우타를 엘레지아에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타는 세계적인 가수보다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음악가가 더 좋았기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그간 극장판에서 반디월드, 시키, 블릿 등 전설적인 영감들을 많이 그렸으며 본편에서도 전설적인 영감들을 많이 그렸기에 필름 레더에서만큼은 신선한 변화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이제 전설의 할배들을 그리는 것은 질렸다고 라고 말하며 전설적인 영감들을 그리는 것이 지겹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다 작가님은 최근 유행하기 시작한 버추얼 유튜버들에서 영감을 얻었고 버튜버들을 모티브로 한 우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편집팀에서도 우타의 디자인을 극찬하였고 우타는 비로소 필름 레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흥행을 위하여 샹크스의 딸이라는 설정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원피스 필름 레드는 원피스 역사상 가장 흥행한 영화가 되었고 우타 역시 단기간에 야마토 행콕 캐럿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기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우타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버려졌으며 해적선에서 나뒹굴만큼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에게 거둬진 이후 행복한 삶을 살았으나 결국 샹크스와 이별하게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샹크스를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군의 실수로 우타는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악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결국 토트 무지카에 의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렇게 우타는 원피스에서 손에 꼽힐 만큼 불우한 인물이며 최후도 좋지 않은 인물이기에 원피스에서 가장 불쌍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타는 루피와 매우 친했던 친구이며 루피 역시 우타를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우타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새로운 시대를 내가 만들어줄게, 내 노래가 있으면 모두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노래로 세상을 바꾸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타는 세상을 바꾸는데 실패하였고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 역시 우타와 마찬가지로 평등과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며 훗날 세상을 바꿀 인물이기에 우타는 비록 세상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을지라도 언젠가 루피가 우타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 것으로 추정되기에 루피는 자신의 소꿉친구인 우타의 소원을 언젠가 이뤄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